예, 9월 11일 오늘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워프 솔루션의 이경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기업이죠. 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전력 반도체이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강국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비메모리 쪽. 그 중에서 이제 전력 쪽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반도체도 뭐 다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내부 뭐 부스트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보면 소자들 중에서 이제 겐을 이용한 소재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저주파수 대역이 아니고 네. RF 분야, RF 고주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RF 비메모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전력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까? 파워앰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파워앰프라고 해서 신호를 증폭하는 그 소자가 있어요. 네. 그 소자를 갖다가 이제 저전력 쪽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높은 주파수와 고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신부가 있는데, 송신부는 전력 반도체 쪽을 해서 RF 파워앰프 파이어를 직접 개발을 하고, 네. 수신부 쪽은 렉티파이어라고 해서 정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는 아답터를 칩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로 무선 충전이 그렇죠. 한다. 왜냐하면 이제 송신 쪽도 있어야 되지만 수신 쪽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무선 충전하면 되게 범용화된 기술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요. 핸드폰에 네네. 지금 다 탑재돼서 나오고, 차에도 지금 무선 충전 패드들이 다 맞아요. 있고요. 충전기도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뭐 아마 쌍으로 다 이제 보급이 되어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무선 충전이라는 기술은 이제 보급이 많이 되었는데,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무선 충전 좀 다르죠. 그럼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RF 분야는 보통 3세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금방 말씀하셨던 자기유도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1세대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라고 해서 네. 트랜스포머 역할이죠. 특히 붙여서 충전하는 방식. 그 2세대가 전기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떨어져서 충전하는 방식을 자기 공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3세대가 이제 멀리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RF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세대도 아직 제대로 상용화는 안 됐어요. 사실은 2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천 기술이 없어서,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와이트리시티라는 회사에서 네. 이 메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기술에 접목하기가 사실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원천 기술들을 다 이제 외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소위 말하는 무선 충전 기술은 1세대다. 그렇죠. 1세대 붙여서 충전하는 거. 이 붙여서 충전하는. 약간만 틀어줘도 충전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요즘 애플에서 되게 그게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네. 메탈 붙여서 이제 정확한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맥세이프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많이 쓰는 게 어쨌든 자기 유도 충전 방식. 맞습니다. WPC 네, 맞습니다. 방식이고, 아까 2세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공진 충전 방식. 네네네. 약간 떨어뜨려 있어도 맞습니다. 간다. 보통 이게 규격 단체가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WPC라는 게 규격 단체로 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를 충전하는 이제 그 규격 단체는 A4WP라고 해서, 네. 에어피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기들을 관리하는 이제 표준 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붙여서 충전하는 거는 WPC에서 이제 C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인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에어피 얼라이언스에서는 좀 떨어진 있는 충전 방식을 관리하고 있어서 2세대부터는 이제 A4WP 에어피 얼라이언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유도 충전 방식, 우리가 지금 소위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기술 방식은 조금 틀어져도 이제 충전이 잘 안 되거나, 그렇죠. 뭐 충전 아이콘이 떴다 뭐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계속 그러는 게 있는데, 자기 공진 충전 방식 그래도 한 30cm 정도는 보통 자기 공지는 30cm도 될 수도 있고 50cm도 될 수 있고 하는데, 대신 이제 위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게 고정돼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제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위치는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기술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부터 이제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여쭤보면,
수신 전력이 한 10W 미만이 1세대 자기 유도 충전 방식이 10W 미만이잖아요. 네, 지금은 보통 자기 유도 방식은 BPP랑 EPP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BPP라는 규격은 5W 미만. 5W 미만. 네, 그리고 EPP는 이제 10W 이상. 10W 이상. 네네, 그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충전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거는 5W 미만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10W 미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BPP나 EPP 이제로 해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 같은 이제 문송이들은 10W 미만입니다. 5W 미만입니다 하면 이제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그 우리가 USB 충전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네네. 걔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5W 미만. 그게 5W 미만. 네네. 아, 그럼 충전 속도는 무선이나 유선으로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 유사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충전했을 때 효율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선 같은 경우는 100%의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네. 무선은 70% 이상 아.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와트이지만 네. 감세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뭐 한 70% 정도면 뭐 한 3, 4W 정도로 네, 그 정도는 된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조금 느리다. 네, 느립니다. 아직은. 근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EPP나 MPP 정도로 간다 그러면 네. 좀 빠르게 또 충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USB가 5W 정도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C타입으로 나와서 네. 많이 또 파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W면은 몇 암페어 정도로 걸리는 거예요? 5V 1A가 일반적입니다. 5V 2A. 네네. 자기 공진 충전 방식은 자동차나 이런 데 써야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와트수가 높겠네요. 그럼요.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하더라도 11kW 또는 22kW 꼽는 거. 네, 꼽는 거. 그게 11kg나 22kW 정도. 예. 무선 전력 전송도 똑같습니다. 주파수는 이제 85kHz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게 우리가 일반 충전을 진행을 했을 때는 11kW. 11kW. 네, 그리고 급속을 하고 싶으면 22kW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정은 11kW로 지금 이제 인정은 허가가 나고 있는 무선도요? 상태입니다. 무선이? 네, 무선으로. 그렇군요. 기존에 나와 있던 이제 무선 충전 기술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마이크로파, 네네. RF 무선 주파수 활용하는 이 충전 방식은 어떤 적용 주파수를 쓰고 전송 가는 거리나 뭐 충전의 어떤 양 뭐 몇 와트를 정도 쓰는지 뭐 어떤 부분에 주로 많이 이용될 건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 원거리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면 네. 300메가에서 한 300기가 정도를 네.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ISM 밴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하고 사이언티스트하고 메디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900메가 대역 그리고 2.4기가, 5.7기가 그리고 24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61기가까지도 61기가가 되고 24기가까지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ISM 밴드 중에서 900메가 대역은 ISM 밴드가 우리나라는 허가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리고 KT 통신망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면 용도 지정으로 해서 허가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해요. 네네. 그래서 900메가 대역을 사용할 거면 서로 기기 간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미약 전개라고 해서 네. 아주 저전력으로 네. 송신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용하는 파워는 1와트 미만으로 사용해서 1W 미만. 네네. 특정 공간에만 우선 충전하게 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좀 더 높은 주파수를 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더라도 2.4기가나 5.7기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인터페어런스가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900메가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네. 앞으로 이제 61기가나 24기가는 조금 높은 주파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또 개발을 하고 그걸 좀 뭐 배터리가 큰 용량이 큰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충전한다거나 아닙니다. 이렇게 간섭 때문에 그런 그건 거고요. 간섭 때문에 그런 네네, 거고? 간섭 때문에 그러고 지금도 높은 주파수가 아니어도 높은 파워를 쏠 수만 있다면 충전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충전 몇 와트지 아까 1와트 미만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900메가는 1와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2.4기가는 이제 15와트 이상.
그다음에 뭐 그렇게 5.7기가는 32와트 이상 이렇게 파워는 점점 높아지거든요. 주파수가 멀어져. 그럼 기존의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한 5분의 1 정도 느린 거네요. 근데 지금 5분의 1이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충전 방식이 MFMC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중 주파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MFMC는 뭐예요, 겁니까? 그게 멀티 프리퀀시 멀티 차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중 주파수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인데 그런 경우는 1와트짜리를 5개 쓰면 와트. 그러네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1와트를 5개 나누는 게 아니고 네네. 1와트에 5개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여러 개를 할 수 있고 뭐 또 현재 나온 기술로는 좀 낮은 파워지만 네네. 어떤 영역에 좀 이 기술이 대표님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쓸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그 IoT 센스 쪽하고 ESL 같은 저전력 애플리케이션 네. 시장이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CF100이나 RE100 같은 이제 항목이 필수가 되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버려지는 RF 에너지를 모아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해가지고 초저전력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해서 초전력 애플리케이션 IoT 센서나 ESL 디바이스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면 ESL이라고 해서 전자라벨 부착기라고 있어요. 가격부터 맞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마트에서 3만 개에서 6만 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건이 많으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럼 엄청 많죠.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코인 건전지 2개가 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코인 건전지를 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배터리 갈 때는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귀찮죠. 몇만 개로 다 가갖고 요만한 거. 아르바이트 와서 이렇게. 예. 근데 이제 향후는 이제 그걸 공기 중에서 이제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 하베스팅 기념으로 충전을 하면 네. 우리가 에너지 이제 그 코인 배터리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성능도 이제 계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하다 네. 보니까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개인들이 지금 일단 그런 산업용 쪽을 먼저 보고 계신 거군요. 뭐 스마트 미터기라든지 뭐 ESL이라든지 뭐. 네, 왜냐면은 저희가 B2B 사업을 많이 또 처음부터 B2C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B2B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개씩 충전하는 방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 충전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솔루션은 1대1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는 않은데 1대 다로 봤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기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무슨 표준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저기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ITU에서 네. 지금 우리가 보면 국제 우리가 이런 주파수를 관리하거나 전기를 관리하는 표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ITU에서 작년 2022년에 이게 그 주파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무선 전력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를 선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00메가 대역, 2.4기가, 5.7기가 61기가가 선정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24기가까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워는 이제 레벨마다 틀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표준화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아까 저기 1세대와 뭐 2세대 자기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충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뭐 표준화 단체가 WPC나 A4WP나 이런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금 RF 방식도 그런 단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 붙여서 충전하는 방식은 WPC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떨어져서 충전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이제 A4WP, 네. 에어퓨어 얼라이언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RF 방식도 말하자면 3세대라고 불리는 그 방식도 네네, 맞습니다. 지금 공진 충전 방식을 뭐 관리하는 표준화 네네. 단체가 있습니다. A4WP라는 곳에서 같이 관장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뭔가 이 시장이 개화를 하면 지금 칩을 만드는 회사도 여러 곳이 생길 수 있을 그럼요. 텐데 그 기술의 어떤 표준 내역을 갖고 와서 물론 이제 칩마다 이제 뭐 효율이나 이런 건 좀 다 다르겠죠. 근데 뭐 회사끼리 뭐 우리 회사가 아닌 딴 회사의 수신부에서 보낸 거를 우리 회사가 만든 송신부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일반적인 거죠. 네네. 그 표준을 따라가야지 네. 그 일반적이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A4WP는 이제 송신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우리가 그게 그 신호나 이런 색이나 그리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웃밴드 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외에 통신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RF 충전 방식은 이 표준은 말씀하신 대로 IoT라든지 뭐 그런 이제 그 아까 ESL이라든지 뭐 전력을 적게 먹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센서류나 뭔가 표식이 이런 곳에 위주로 주로 많이 보급되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향후 이제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사실은 이제 송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되더라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신부요. 네네. 그러니까 한 개로 여러 개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수신부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렉티파이어 소자를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쪽 타겟으로 많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표준에 대한 것은 지금 상용화의 속도라든지 뭐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조금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 기술입니까? 아니면 조금 뭐 시간이 더 걸립니까? 사실 이제 상용화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문의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2022년에부터 우리가 ITU에서 이제 규격을 이제 선포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이 규격을 접목을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접목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전으로 봤을 땐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활성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하자면 송신부는 전기선 꽂아놓고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서 네네 맞습니다. 뭐 에너지를 쏘게 만들고 그 옆에 있는 뭐 무슨 조그마한 시계라든지 뭐 키라든지 하여튼 배터리 들어간 조그마한 기계에서 키보드 마우스 뭐 와치 그다음에 스마트 링 뭐 그런 것들도 그다음에 이제 이런 AR 뭐 글래스 VR 뭐 이런 쪽에도 다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제일 좋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쪽을 접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싱크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크홀을 이제 원래는 이제 도로에 갈 때 센서들을 약간 같이 삽입을 해서 해놓고 뭐 도론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파워를 공급을 하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쪽 몸속에 이제 먹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심장 판막기 같은 경우도 뭐 5년이나 7년마다 한 번씩 찢어가지고 배터리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없앨 수 있죠. 외부에서 주변에만 다니면 자동으로 충전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송신부, 수신부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까? 네, 칩은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5G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통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향후 이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접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지금 무인 시스템이 많이 또 활성화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이 이제 적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슈가 생겨서 그때부터 아마 좀 더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통신 우리가 그 부품 개발하는 것보다 무선 전력 전송 기술에 먼저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앞당겨서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시제품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주파수별로 우리가 별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파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자기유도 충전 방식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반대편이 이제 송신부죠. 자기유도는 이제 우리가 배터리 그러니까 선이 꽂혀 있는 부분이 이제 송신기고요. 네. 휴대폰이 이제 수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차로 치면 차에도 이렇게 패드 있으면 거기가 이제 송신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치유 방식 같은 경우는 송신부가 들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거 송신부 칩, 수신부 칩 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죠. 그리고 그럴 텐데 지금 대표님 회사에서 하는 이 방식은 지금 좀 이렇게 들어와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이렇게 시제품을 내놓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제 최초이기도 하고, 하고 네. 미국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에너저스나 오시아, 뭐 파워캐스트, 뭐 구루라는 회사들이 있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저스, 네. 오시아, 네. 그다음에 파워캐스트, 네. 그리고 구루. 그럼 다 미국 회사들입니까? 네, 미국 회사. 다 미국 회사들이에요. 네네네. 그렇군요. 아쉽게도 미국 회사들은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중국이나 뭐 일본. 그럼요. 지금 이 외로 지금 국제 IT에서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분명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회사 설립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016년 1월에 개발해서 이제 9년 차. 요 무선 충전 관련된 수신 송신부 칩을 개발한 지는 얼마나 한 됐습니까? 5년 정도. 5년 됐습니까? 네네네. 매출은 좀 나고 있습니까 현재?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국제 규격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할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이제 연구 개발로 진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향후는 이제 이걸 접목을 아이템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인 이제 모듈이나 칩을 자체 다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흑자 전환 하셨던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유도 방식이랑 자기 공정 방식이랑 RF 방식도 다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자기 유도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이제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모듈 개발을 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POC라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 기술을 먼저 검증을 하고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이제 지금 기술 검증 통해 가지고 제품에 적용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 기술이 우리의 어떤 그 가전제품이나 가전제품이 아니라 네, 가전제품도 맞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있지만 뭐 우리의 어떤 뭐 설비라든지 뭐 네네네. IoT 센서라든지 이런데 적용을 하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라고 하는 뭔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군요. 네, 보통 2년 또는 3년 타겟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보통 1년 또는 2년 정도 되는 기술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기술 검증하면 돈을 줍니까? 네, 그게 기술을 용역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이 잘 끝나서 야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이제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한국에는 지금 우리 회사 이 워프 솔루션 밖에는 3세대 RF 관련된 무선 전송 무선 전력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워프 솔루션밖에 없고 아까 뭐 북미 쪽에 뭐 몇 개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이 기업들 중에 앞으로 계속 뭐 이 시장이 터지면 또 뛰어드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표준이 있는 거를 우리가 잘 갖고 와서 잘 설계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만약에 기업들이 많아졌을 때는 어떤 점에서 경쟁력을 우리가 경쟁 우위야 뭐 공급 실적 뭐 혹은 뭐 영업력 경쟁력 뭐 가격 경쟁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들이 늘어나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 이제 그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자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고 그에 대한 그게 우리가 뭐 솔루션을 개발해 준다든지 칩을 공급하거나 패키지 모듈을 납품을 해주면 그 우리 시장을 좀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저 수신부 칩만 있는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뒤에 보면 또 이게 그 송신부 칩도 같이 있는데 그게 모듈 타입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냥 패키지 타입으로도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품 칩을 개발해서 보여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옆에 뭐 이런 제품도 많이 들고 나오셨는데 송신부 칩과 수신부 칩 사이즈나 이런 건 다 다르죠? 그러면 송신부는 확실히 이제 파워가 높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칩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자체 칩이 엄청 커지는 게 아니라 보통 1mm by 1mm 정도. 뭐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패키지가 커지는 거지. 이렇게 칩이 커지는 거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고. 수신부는 보통 이제 높은 것들은 이제 700 마이크로 바이 700 마이크로. 700 마이크로 바이 700 마이크로. 네. 작은데요? 네, 작죠. 이제 수신부들은 좀 작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높은 파워가 되면 어레이 형태로 붙기 때문에 우리가 TR 개발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다 아날로그 반도체로 다. 송신부, 수신부 다. 네, 맞습니다. 전력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전기선 꽂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초기에 송신부는 전기를 무조건 꽂아야. 꽂으면 이제 여기서 그 전기를 받아갖고 뭐 바꿔갖고 수신부 받을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해서 던져주면 수신부가 뭐죠?
받아서 증폭해 갖고 오는 거예요? 뭐 그 우리가 통신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지국이나 중계기에서 파워 이제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파워를 네. 딱 쏘면 네. 기존에는 휴대폰에서 이제 그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전력은 추진체였거든요.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게 여기 2.4기가가 날라오네. 그러면 우리는 2.4기가로 안테나로 이 주파수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추진체를 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F 에너지를 DC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DC 에너지로 바꾸는 이제 렉티파이 소자가 있고 그 소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에서 받아온 이 신호를 거기서 이제 전력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충전기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렉티파이어 소자입니다. 그렇군요. 꼭 전력만 쏙 빼오면은 가면 그 음성 나의 어떤 그 제가 여보세요 하면은 그 음성 신호를 받아서 여기서 디지털화 해가지고 디지털 또 아날로그에서 이제 RF를 보내는데 보내는 뭔가 이 매질이라고 해야 되면 하여튼 뭐 전력이 이제 싣고 가는 건데 그럼 받으면 다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갖고 여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전력만 빼가면은 그 여보세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간단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통신대로 따로, 그다음에 전력은 전력대로 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변복조 회로나 이런 건 통신을 이제 이렇게 변조하고 복조하는 회로들은 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간단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쌍으로 붙는 아까 뭐 마트의 가격 표식이 ESL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네네. 걔는 어쨌든 ESL에만 전력을 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뭐 그 칩이 있으면 들어가면 내가 설정해 놓으면 나도 거기서 전력도 그냥 보통 원래는 기존의 WPC 이제 방식 자체는 이제 인밴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한 주파수 대역에서 파워랑 그다음에 신호를 같이 공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파워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파워 따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핑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주기별로 이렇게 핑을 우리가 줘서 통신을 이제 진행하게끔 하는데 지금 그런 방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인밴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웃밴드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파워는 계속 파워만 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신은 통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충전을 하겠다는 이 시스템이 이제 A4WP에 대한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 요거를 처음에 사업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애초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그쪽을 좀 이쪽 분야를 내가 좀 잘하기 때문에 뭐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제가 보통 이제 1999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RF 관련 업무를 진행을 해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이제 엘모사에서 LG에 계셨죠? LG에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LG 이제에서 이제 종합기술연구소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RF 무선 전력 전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통신 그때는 이제 RF 전력 정폭기를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앞에 전력 정폭기인데 전력이 정폭되는데 왜 이거는 통신만 우리가 통신 시스템만 적용이 되지라는 좀 아무도 잘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을 공부하다 보니까 굳이 그 전력으로도 변환이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LG에서 이제 나와서 저희 이제 그 우리가 국가기관 이제 연구단인 CISS라는 연구 재단이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센스를 개발하는 이렇게 연구 단체인데 재단에서 이제 그 센스를 만들어냈는데 센스를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까 다 선이나 배터리를 접목을 해서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선으로 우리가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CISS 연구단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해서 저희 시작을 2016년 1월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분을 갖고 있군요. 그럼요. 공동 창업을 초기에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던 그렇군요. 겁니다. 매출은 지금 뭐 작년에 100억 언더에서 이제 매출 좀 나셔서 이제 이익도 일부 조금 났던 걸로 이제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제 올해 내년 뭐 내후년 어떻게 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트렌드를 보면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트렌드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이나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연락도 오고 그리고 또 특히 군 쪽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가 최초다 보니까 이제 규제나 규격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급격히 이 시장이 탁 풀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요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점차 지금 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내년 초쯤 되면 이게 규격이 일부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급격히 이제 이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저희 타겟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일반 상장이나 아니면 뭐 기술 상장이나 이렇게 고민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후발 투자들 기존에도 지금 한국에도 아날로그 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좀 있을 텐데 저기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사람 뽑아와가지고 뭐 좀 특허 나온 거 보고 좀 이제 혹은 뭐 그 기술 표준 문서 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해서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런 어떤 진입 장벽이랄까요? 그게 좀 높은 편일까요? 아니면 좀 낮은 편일까요? 저희는 그 경쟁사들이 많아지면 좋다고 얘기 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원천 기술이라 하면 어떤 걸 개발하고 IP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설계 블록들 다 이제 회사에서 IP를 다 갖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공정 특허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초기 분야 이제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칩을 개발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면은 라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계자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고 좋은 제품을 사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인텔이나 퀄컴처럼 저희들도 그런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칩 생산은 어디서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적은 물량은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요? 네네. 국내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국내에서 조금 비밀리에 좀 우리가 또 왜냐면 그게 공정 특허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을 그게 실리콘 소재는 아니고 아까 뭐 지금은 저전력 쪽은 실리콘 소자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겐을 이용해서 하이파워 쪽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파워는 이제 겐 소자를 사용해서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TX 같은 경우 송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만 업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인치 팹에서 그 양산은 이제 보통 캔은 보통 일반적으로 4인치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실리콘 베이스는 이제 8인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겐 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특히 이제 RF 겐을 할 수 있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꼭 RF를 써야 됩니까? 그게 효율이 좋아서 그걸 쓰는 거예요? 효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되게 짧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장을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변환시킬 수 있고 이게 응용할 수 있는 이게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수신부 칩은 그 뭐 요만할 텐데 네네네. 그거 얼마씩 받고 팔아요? 아직 판매는 얼마씩 받고 팔아야 됩니까 그거? 저희가 초기에는 저희가 뭐 칩으로 팔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패키지 해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패키지나 거기에 맞는 이제 와트별로 1와트, 뭐 3와트, 5와트, 10와트 형태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와트만 필요한데 우리가 10와트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가격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트에서 그 ESL의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해줄 요량으로 대표님 하시는 그쪽 RF 무선 충전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송신기가 달려 있고 ESL별로도 뭐 이렇게 다 이제 전기를 예를 들어 뭐 1와트 미만으로 조금씩 받으면서 뭐 떨어지면 충전되고 뭐 이럴 텐데 그 인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링을 끼고 와갖고 나도 여기서 충전해야지 하고 이렇게 전력을 도둑질이라거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막아요? 보통 우리가 WPC도 그 방법은 보안에 대한 정책은 적용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가 전력을 공급을 했을 때 우리 칩이 아닌 데는 이제 전력을 이제 끊어버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게끔 인가되어 있는 곳만 충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펌웨어를 또 개발을 하고 있죠.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하여튼 전파에 뭐 신호도 많이 날아다니고 전력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는 거군요. 이 지금 공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라디오도 되고, 그다음에 전화도 뭐 5G 전화도 되고,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블루투스 무선 와이파이 다, 예,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전력을 이용해서 지금 공중에는 수많은 전력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력만 이게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꺼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표님 오늘 길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회사가 좀 퀀텀 점프해서 네네. 매출도 많이 나고 하면 좋겠네요. 아유,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